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입니다. 시험 준비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합격을 위해 오늘도 실전 모의고사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기로 해요. 역시 오늘도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오신 분들은 영상을 귀로 들으면서 복습해보시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함께 짧은 시간 끝까지 집중해보기로 해요. 자, 그러면은 심원장과 한방에 합격하러 가보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필기 3회를 기준으로 준비한 문제입니다. 1번 문제 페이지 46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1번 노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에 대한 질문이죠. 1. 외향성의 증가 2. 조심성의 감소 3. 우울증 감소 4. 경직성 증가 5. 의존성 감소. 자, 정답은요. 노인의 특성에 대한 얘기하면서 심리적인 특성은 매우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4번 경직성 증가가 정답이었어요. 나머지도 잠깐 짧게 한번 볼게요. 외향성 증가 아니고 내향성의 증가죠. 조심성의 감소, 조심성이 증가되죠.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게 되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울증의 감소가 아니라 우울증도 증가되죠. 의존성의 감소가 아니라 슬프게도 의존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위안을 도모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1번 말벗과 상담자, 2번 관찰자, 3번 옹호자, 4번 정보전달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말벗과 상담자, 우리가 이 역할을 통해서 대상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좀 더 잘 소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해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의 하나의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7번, 연화곤란 증상이 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살해 예방을 위한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2. 식사 중 대상자에게 질문을 한다. 3.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4. 편하게 누워서 먹인다. 5.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높이고 소량씩 천천히 제공한다. 자, 정답은요? 네, 연하곤란, 삼키기를 어려워하는 대상자라는 얘기죠. 그런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특히나 살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얘기였어요. 정답은 5번,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높이고 소량씩 천천히 제공한다라는 게 정답이었죠. 자, 다른 건도 잠깐 볼게요. 수분이 너무 적은 음식은 대상자가 삼키기가 어려울 거고요. 식사 중에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질문을 좀 삼가하셔야겠죠. 신맛이 너무 강한 음식은요, 오히려 침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살해에 걸릴 수가 있어서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편하게 누워서 먹이면은 대상자가 삼키기가 좀 어렵겠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살짝 당기는 그런 자세로 드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2.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5. 햇빛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한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6번입니다.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신체적인 변화는 1. 폐활량 증가 2. 관절의 가동 범위 증가 3. 심장 근육의 탄력성 증가 4. 근육 피로도 감소 5. 조정 능력 저하. 자, 정답은요? 네, 노인분들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신체적인 변화로는요. 5번 조정 능력의 저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폐활량이 증가하지 않죠. 폐 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해요. 그래서 폐활량은 오히려 감소됩니다. 관절도 가동 범위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뻣뻣해지고 움직이는 범위가 좁아들죠.
심장 근육 같은 경우도 탄력성이 증가하지 않고요. 심장 근육은 축소하는 힘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근육 피로도도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근육 피로도 같은 경우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20번 살펴볼게요. 체위 변경과 이동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체 상황은 고려하되 심리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번 대상자에게 동작 설명, 동의는 구하지 않는다. 3번 정상적인 움직임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4번 불편감을 덜기 위해 빠르게 체위 변경을 한다. 5번 요양보호사만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자, 정답은요. 네, 체위 변경과 이동의 기본 원칙은요. 정상적인 움직임은요. 거스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신체 상황은 고려하되 심리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니죠. 심리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되죠. 대상자에게 동작 설명, 동의는 구하지 않는다? 아니죠. 동의도 구해야 되겠죠. 불편감을 덜기 위해서 빠르게 체위 변경한다? 아니죠. 모든 동작은요.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나만의 방법으로 그냥 무작정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방법과 속도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실시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3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하고요.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어요. 자, 1번 옴, 2번 결핵, 3번 독감, 4번 머릿니,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자, 정답은요. 네, 정답 너무 쉬웠어요. 5번 장염이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 자, 29번입니다.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여기 이쪽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요.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대요. 특히나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해서 그런 원칙을 정해두는 것이 좋대요. 1번 시각장애, 2번 언어장애, 3번 노인성 낭청, 4번 진압력 장애, 5번 판단력 장애.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시각장애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을 선생님들께서 만나게 되시면요. 네 방향에서 어르신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을 중심으로 어르신의 오른쪽, 어르신의 왼쪽, 어르신 저희가 한번 잡아봐도 될까요? 어르신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르신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34번입니다. 대상자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음료수를 마시고 구토와 경련을 일으켰대요.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구토했을 경우 토사물을 깨끗하게 치운다. 2번 인공호흡을 한다. 3번 의식이 없더라도 수분 섭취를 위해 물을 마시게 한다. 4번 병원 이송 시 대상자가 마신 음료수병을 가지고 간다. 5번 증상이 없고 복용량이 적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병원 이송할 때 대상자가 마신 음료수병을 좀 챙겨서 가면 도움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토사물 깨끗하게 치우지 않아요. 의료진이 와서요. 네, 토사물을 혹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인공호흡은 호흡이 없을 경우 시행하지. 지금 여기서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서는 이제 호흡이 당연히 있다고 보는 거죠. 호흡을 하는 거, 무작정 호흡을 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의식이 없더라도 수분 섭취를 위해 물을 마시게 한다? 아니죠.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요,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고 복용량이 적다고 해서 내가 임의로 병원에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증상이 없고 복용량이 적었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전 모의고사 실기 3회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페이지 52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등급 판정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기관의 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옳은 것은 1. 의사소견서 2. 상태기록지
3.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4.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 5. 장기요양 인정서.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 장기요양 인정서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번입니다. 다음 내용의 노인 학대 유형으로 옳은 것은 집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시어머니께 에이, 꼴도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나 들어가지 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1. 방임, 2. 유기, 3. 경제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신체적 학대.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대상자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같은 한 곳에 있기 싫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질환별 대상자의 영양관리로 옳은 것은 1번 당뇨병, 복합당질 섭취는 피하고 단순 당질 섭취는 선택한다. 자, 고혈압 2번 채소 조리 시 생으로 먹는 것보다 무침 겉절이로 먹는 것이 좋다. 3번 삼킴장애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서 먹는다. 4번 골다공증 커피와 탄산음료를 충분히 섭취한다. 5번 변비 견과류, 해조류 섭취를 증가시킨다. 자, 정답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정답은 네, 5번입니다. 비교적 쉬웠던 문제죠? 왜냐면 변비에 대한 딱 정답이 탁 나오니까 나머지가 설령 헷갈렸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도 설령 나머지가 좀 헷갈렸다 할지라도 정확한 정답이 하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복합당질을 피하는 게 아니라 반대죠. 단순당을 피하고 복합당질을 섭취하셔야겠죠? 채소 조리 시에 우리가 무침 겉절이로 먹는 것보다는 가급적 생으로 먹는 게 더 좋겠죠.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것들 체내에서 칼슘을 섭취하는데 얘네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요. 드시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입니다. 기저귀를 찬 채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자주 셀 때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양쪽으로 누워 계시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1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번, 3시간 간격으로 간이변기를 데워준다. 3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복부에 미지근한 물주머니를 대어 방광을 이완시킨다. 5번, 베개로 몸 한쪽을 지지하면서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자, 정답은요? 네, 바로 누워 계시면 너무 좋겠는데요가 힌트였죠? 제 질문에서 힌트가 있었어요. 베개로 몸 한쪽을 지지하면서 체위 자체를 자주 변경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대상자의 이제 성별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 성별이라든지 대상자가 지금 현재 얼마나 아프신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요. 기저귀 사용 방법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가급적 신속하게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자, 16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기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옷 선택 시 개인의 취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편마비나 장애가 있는 경우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는다. 3. 편마비나 장애가 있는 경우 옷을 입힐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힌다. 4. 상하의 모두 벗긴 후 갈아입힌다. 5. 상하가 붙은 원피스 종류를 선택한다. 자, 정답은요? 네, 편마비나 장애가 있는 경우 옷을 벗을 때는 뭐라 그랬죠? 건강한 쪽부터 벗는다. 불편한 쪽부터 입고요. 잊지 마세요. 자, 옷 선택 시 개인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죠. 언제나 개인의 취향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편마비나 장애가 있는 경우 옷을 입힐 때 건강한 쪽부터 입힌다. 편마비나 장애가 있는 경우 옷을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힌다.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한 쪽부터 벗긴다. 마비된 쪽부터 입힌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틀린 부분이죠. 상하의 모두 벗긴 후 갈아입힌다. 노출되는 부분이 최대한 적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갈아입히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상하이가 붙은 원피스 종류를 선택한다.
가급적 상하이가 분리되어서요. 어르신들이 좀 벗고 입는데 좀 수월한 그런 신축성이 좋은 옷들이 좋겠죠. 그래서 5번도 아니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2.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준다. 3.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문 밖에 설치한다. 4.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한다. 5. 실수하지 않도록 빨리 이동할 것을 재촉한다. 자, 정답은요. 이것도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은 언제나 대상자가 스스로 잔존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스스로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화장실 조명 어둡게 하면 낙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죠. 밝게 하죠.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준다. 대상자를 관찰하고 우리가 낙상 사고에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서 계셔야겠죠. 그리고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문 밖에 설치한다. 문 밖이 아니라 문 안에 그 대상자 화장실 내에 설치하죠. 실수하지 않도록 빨리 이동할 것을 재촉한다? 아니죠. 안전하고 천천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라는 말 때문에 2번 스스로 갈 수 있도록 왠지 2번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갈 수 있게끔 저 멀리서 위치만 알려주는 것과 지금 여기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언제 낙상사고가 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위치만 알려주셔서는 되지 않습니다. 대상자를 항시 관찰하고 내 손이 뻗으면 닿을 위치에 대상자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겁니다. 자, 26번입니다. 노인 장교양보험 급여 복지용구 중 대여 및 구입 품목 모두 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욕창 예방 매트리스 2. 수동 침대 3. 배회 감지기 4. 수동 휠체어 5. 안전 손잡이. 자, 정답은요. 제가 저번 문제풀이에서도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 있던 것 같아요. 급여 복지용구 급여 중에 자, 대여 및 구입 품목으로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도 되고 네, 그리고 구매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28번입니다. 골다공증 대상자가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녹차나 탄산음료를 섭취한다. 2. 우유 및 유제품을 하루 1회 이상 섭취한다. 3. 두부구이, 두부샐러드 등을 섭취한다. 4. 걷기, 산책, 등산 등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5. 칼슘을 충분히 섭취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녹차나 탄산음료를 섭취하는 것을 제한해야겠죠. 웬일로 틀린 문제를 찾는 문제인데 우리 문제에서는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 여기서 글을 읽다가 헷갈려 하셔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옳은이라고 하니까 그냥 맞아. 이거 걷기 체중 부하 운동 하라 그랬지? 이러면 4번을 체크하신다거나 칼슘 먹으라 그랬지? 골다공증? 이러면서 5번을 체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에 언제나 정답이 있으니까 문제를 꼭 잘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골다공증 대상자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맞는 것은을 물어봤으니까 1번 녹차나 탄산음료를 섭취한다가 아니겠죠. 자, 이해되셨죠? 왜냐면 녹차나 탄산음료는요, 체내의 칼슘을 밖으로 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죠. 자, 34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자기개발을 위한 여가활동 돕기로 옳은 것은 1. 종이접기, 2번 성당 가기, 3번 서예교실, 4번 영화관람, 5번 식물 가꾸기. 자, 정답은요. 자, 정답은 3번 서예교실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이 우리 표준교재에서도 나오는데 사실 거기서도 제가 그렇게 딱 선호하는 그런 문항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영화 관람도 자기계발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식물 가꾸기도 자기계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험이니까
우리 표준교재에 나오는 대로 선생님들께서도 설령 헷갈린다 하시더라도 표준교재에 나오는 대로 좀 암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 표준교재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 개발에는 책 읽기라든지 독서교실이라든지 서예교실이라든지 창작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요. 혹시 내가 지금 이거 좀 헷갈려 잘 기억이 안 나 라고 하시면은 표준교재 414쪽 꼭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36번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1. 진압력 장애 때문이다. 2. 치매 대상자는 정서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다. 3. 치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이다. 5.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관심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관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 치매 대상자들이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41번입니다. 인지훈련 도구와 활동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앞에 치매 문제와 또 연결되는 그런 파트예요. 인지훈련 도구, 인지훈련 활동 이런 내용들이 또 시험에 종종 나오죠. 1번 미술활동, 사진을 통한 회상. 2번 손운동, 맨손 체조. 3번 일일 점검표, 기분 상태 점검. 4번 인지훈련 워크북, 물건을 보고 이름 맞추기. 5번 인지카드, 어휘 공부.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일일 점검표, 기분 상태 점검이 바르게 짝지어진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미술활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미술활동 같은 경우는요. 뭐 따라 그리기, 색칠하기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손운동 같은 경우에는 왠지 맞는 것 같지만 손운동은 뭐 손의 움직임, 도구를 이용한 만들기 이런 게 이제 손운동에 들어가고요. 인지훈련 워크북도 왠지 맞는 것 같지만 인지훈련 워크북은 뭐 어휘 공부라든지 또는 뭐 한글 쓰기라든지 이게 여기에 포함되고요. 인지카드가 물건을 보고 이름 맞추기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일 점검표는 기분 상태를 점검하거나 날씨를 점검한다거나 혹은 하루 중 활동들 같은 경우를 일일 점검표의 활동 내용으로 사용해서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뭐 일기장이라든지 회상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데요. 이 사진을 통한 회상이 우리가 흔히 인지훈련에서 구분하는 회상 활동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42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이 슬퍼할 때 요양보호사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이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돕는다. 2. 가족이 불편해함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3. 장례식장이나 장지에 가는 일은 참석한다. 4. 자신의 입장에서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한다. 5.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한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임종 대상자의 가족이 슬퍼할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같이 좀 계셔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깊숙이 참여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장지에 가는 일 이런 건 하지 않죠. 그리고 가족의 입장에서 가족의 태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격려는 하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말은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요. 이런 위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답이 1번인 것처럼 그냥 그들의 슬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들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집중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3회 필기실기 문제를 한번 살펴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4회 요양보호사 실전 모의고사를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모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